격. 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만 오가던 무안국제공항에 첫 국제선 정기 노선으로 베트남 나트랑행 항공편이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예년보다 빠른 쌀값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섬마을에 갑자기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은 몰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서상석 국회 예결위원장이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만 취항했던 무안국제공항에 첫 국제선 정기 노선이 본격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을 보다 쉽게 여행 갈 수 있게 됐는데 앞으로 더 많은 국제 노선이 취항할 예정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 세계만 오가던 무안국제공항. 일본과 태국, 라오스 등 국제 노선이 속속 재개돼 전남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ที่แบบว่าดังมากๆมีดอกไม้สีม่วงมีเป็นเหมือนแบบว่าเป็นเกาะสีม่วงอ่ะที่อ่านมา 전 세계 항공편은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상품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 보니 국내외 여행객들의 이용에 다소 제한을 받던 상황. 무안국제공항의 첫 국제선 정기 노선으로 베트남 나트랑행 항공편이 취항했습니다. 지난 8월 전라남도와 퍼시픽 항공사의 협약을 통해 정기 노선을 운항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운항을 시작해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두 차례 무안과 나트랑을 오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연계한 누리집에서 예약할 수 있는데 앞으로 다낭과 달랏 등 전세기 일부 항공편도 예약할 수 있게 됩니다. 11월부터는 제주에어에서 또 여러 나라를 취항하게 됩니다. 베트남이나 또 태국, 또 라오스, 일본 이런 데를 취항을 하기 때문에 무안공항이 조금씩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전남을 찾은 베트남 관광객은 2,700여 명.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과 함께 정기선까지 취항하면서 해외 관광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산지 쌀값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산물벼, 전량, 정부 인수 등 수학기 쌀값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걱정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초 쌀 80kg 가격은 21만 7,552원, 한 달 만에 20만 1,384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산지 쌀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매입한 쌀을 방출하지 않고 공공 비축 미 12만 톤을 모두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가 가진 양곡 40만 톤을 내년에 사료용으로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도 쌀 농가 소득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리 전남도에서는 그 쌀 가공 산업 육성과 쌀 소비 촉진, 또 전남쌀 판촉 활동 등의 그 시책을 계속 추진을 하겠고요. 정부는 예년과 달리 올해는 평소보다 빨리 쌀값 하락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민들은 이 같은 정부의 행보를 반기면서도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 면세유와 비료, 농자재 등 가격 상승이 크다 보니 정부가 기준으로 잡은 80kg 쌀값보다 6만 원 높은 26만 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10아르당 논벼 생산비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1kg에 5만 1,984원이던 비료비는 1년 만에 71.4% 증가했고 농약과 인건비 등 모두 올랐습니다. 생산비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80kg 한 가마에 26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전히 거기에는 못 미치고 있는 쌀값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20만 원 보장하겠다.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현장 동향을 점검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농민들은 쌀값 안정 추가 대책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으로 올해 3분기 여수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이 부진을 겪었습니다. 반면 정유업체는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는데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석유화학 기업인 LG화학.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8,60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석유화학 부문의 영업이익은 366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 행진에서 벗어났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수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 금호 석유화학의 3분기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63% 감소했고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의 영업이익도 50% 넘게 떨어지는 등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와 주요 제품 가격의 하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발 공급 과잉 등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요 시장의 경색 국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장기화되어져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에틸렌 스프레드의 어떤 편차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떨어져 있는. 반면 정유업체인 GS칼텍스는 지난해 3분기보다 47% 증가한 1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실적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7월 이후 국제유가가 치솟고 3달러대까지 추락했던 정제 마진이 15달러를 돌파하면서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다만 최근 정제 마진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원유 가격도 다소 주춤해 4분기 실적은 3분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글로벌 성장률이 둔화되어 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만 올라가게 되면 정제 마진은 더 악화가 됩니다. 예측 불가능성이 더 커졌다.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 여기에 불안정한 국제 정세까지 이어지면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한 기업들의 체질 개선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섬 지역의 민간 태양광 발전소가 착공됐습니다. 주민들은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느닷없이 태양광 시설 공사가 시작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수가 끝난 마을 논앞 도로에서 주민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 염전이었던 곳에 지난 10월 말부터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7, 80대 노인들이 대부분인 마을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인 줄 전혀 몰랐다며 주민 설명회도 없이 공사를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이 전혀 그런 혐오 시설을 한다는 걸 모르고 여기 와서 이 공사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불악 주민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를 한다는 함께 반대를 하겠습니다. 특히 백길 해변으로 가는 길목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면서 인근에서 영업 중인 관광 호텔과 리조트 사업자도 적지 않게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지정을 추진하면서 시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지만 태양광 시설이 계속 설치될 경우 기존 시설마저 영업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인지도가 많이 넓혀가는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또 호텔 입구에 들어온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안군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전임 군수 시절인 지난 2018년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진 데다 한전 선로 연기가 늦어져 지금 공사를 할 뿐 법적으로 공사를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안군 자운면에 세워지는 민간 태양광 발전소 규모는 3메가와트급. 공사 때마다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국내 첫 어린이 전용 도서관인 순천 기적의 도서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에서 모든 시민이 책과 문화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3살 아이가 작은 수레를 끌며 책꽂이 앞 이곳저곳을 지나갑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책과 친해질 기회를 주고 싶어 나주에서 순천 기적의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확실히 아이가 책을 가까이 접할 수 있게 놀이처럼 접할 수 있게 잘 꾸며져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각자 고른 책을 읽는 초등학생들. 그림 동화부터 세계 지도까지 옆 친구와 책 속 세상을 상상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친구들이랑 책관에서 막 얘기도 많이 하고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막 얘기하면서 거기서 좋아하는 책 공유하면서 놀아요. 아이와 함께 앉아 책을 읽어주거나 집에 있는 아이에게 가져다줄 책을 고르는 부모까지 어른도 자주 들르는 공간입니다.
아이가 보고 싶어하는 책 찾고 그리고 책도 읽어주고 아이도 와서 책 읽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난 2003년 MBC 느낌표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의 성원으로 문을 열고 올해 20살이 된 기적의 도서관. 지난해까지 누적 이용객 273만 명을 넘어섰는데 독서실 같은 기존 공공도서관의 틀을 완전히 깨고 어린이 눈높이의 시설과 콘텐츠를 모두 맞춘 것이 성공 요인입니다. 기적의 도서관이 자리 잡고 난 뒤 전국에서 어린이를 위한 공공도서관은 100곳 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아이들이 줄고 책 읽는 문화가 사그라지면서 새로운 20년을 향한 고민도 깊습니다. 이제는 어린이만 찾는 도서관이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역할까지 지역민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 도서관은 0세부터 100세까지 이용하는 가족 중심, 특히 또 부모를 교육하는 그러한 가족 중심의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한편 기적의 도서관에서는 이번 주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조정래 작가 초청 강연과 지역 어린이가 참여하는 연극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이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국회 예결위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현 기부대 양여 방식의 문제를 언급하며 군공항은 국가 전략 자산인 만큼 자치단체가 아닌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이전 후보지의 반대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했는데 서 의원은 이전 지역의 수용성을 고려한 군공항 이전 여부 판단은 국가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시의회 정례회가 오늘 개회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실국별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벌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4년 목포시 본예산을 처리합니다. 또 이번 회기에는 목포시 출자 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제출돼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진구는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연말부터 월 10,000원에 임대합니다. 강진구는 임대 예정인 빈집 42가구 가운데 25가구는 일반 귀농 귀촌인에게 제공하고 농사노촌 유학을 온 가구에 나머지 17가구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빈집 입주 대상은 강진구 내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공고일 기준 강진군으로 전입한 지 2년 이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양한 기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김 전 대통령의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에 참여한 명필름 이은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이 길 위의 김대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먼저 어떻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셨나요? 이 영화 시작은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3년에 김대중 대통령 추모사업회 정진백 회장께서 이호 여사가 그 이사장으로 계시던 그 시절에 이호 여사께 제안을 드렸고 허락을 받아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명필님이 참여하게 된 것은 2019년에 그 김대중 평화센터 측의 제안을 받아서 참여했고 지금 이제 4년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 개봉하는지 그리고 다큐멘터리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영화는 2024년 내년 1월 3일에 개봉하는데요. 1월 6일이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되는 해이죠. 그래서 그 주에 개봉을 맞춰서 준비하였고요. 영화의 내용은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나신 1924년 그때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광주를 오랜만에 방문하셨던 1997년 9월까지 긴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워낙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고 거진 현대사의 주요한 사건에 늘 연루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자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던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들까지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했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적 이슈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던데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금 뭐 정치인으로 치면 여야가 다 존경하는 분으로 추앙받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정치적인 고려를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 1월이면 물론 내년 총선 3개월 전이어서 그런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영화를 만드는 저희들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까지 넘겨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기획된 지 벌써 한 10년에 접어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개봉 시기에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큐멘터리와 관련해서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영화가 개봉한 그 시기가 이제 겨울방학이기도 하고 소위 성수기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 환경을 개척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객들과 함께 하자는 취지로 이번 11월 한 달 동안을 텀블벅 후원을 통해 가지고 12월에 있는 시사회에 초대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많이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시사회에 꼭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중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이은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유학생과 주재원, 여행자 등은 다음 달 12일부터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외부재자 신고는 내년 2월 10일까지 공간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난 선거에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왔던 사람은 영구 명부에 자동으로 등재돼 별도 신청 없이 재외선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진도군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2024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진도군 녹진리 일원에 전문수산연구소를 건립합니다. 진도군은 2026년 완공 예정인 전문수산연구소에서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한 종자보존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2023년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2차 공모를 통해 영암과 무안, 한평, 보성, 광양 등 5개 마을을 선정해 2년 동안 3억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형 청년마을은 청년이 중심이 돼 지역 주민과 상생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특화 사업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을 통해 청년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5곳이 선정됐습니다. 해남군 땅끝 순례 문학관은 오는 14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 달간 송기원 작가와 강대철 조각가의 협업으로 시인의 초상 또는 조각가의 상념 특별 기획전을 갖습니다. 이번 전시는 원로분인 송기원 작가의 신작 잠언 시편이 수록된 수묵화 15점과 한국 조각계의 간판으로 불리는 강대철 화백의 수채화, 조각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며 개막 행사에서는 유홍준 교수의 해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동부 내륙과 남해안으로 가끔 비가 오겠고요. 이후에는 차츰 개겠습니다. 한편 찬바람이 불며 추워지겠고요.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주말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한층 더 추워지겠고요. 아침에는 영하권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안 한낮 기온 한평과 영암 11도, 무안은 10도에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남해안도 낮 기온 해남과 강진 11도, 장흥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강원도의 낮 기온 11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를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를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낮 12시 21분입니다. 추위는 월요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기는 건 내가 전문가지. 나머지는 다 마이카가 전문가야. 각자 전문대로 하시죠. 마이카를 탄다. 내 삶이 달린다. 어차피 적게 타면 적게 내는데 선할인, 부할인, 과연 할인일까? 순진하긴. 캐럿은 데이터로 똑똑하게 주행 데이터 분석으로 선호 할인 고민 없이 탄 만큼만. 캐럿 퍼마일 자동차 보험. 아이콘 정수기 2. 왔어? 커피 한 잔 줄까? 난 230ml에 100도씨. 용량도 온도 조절도 더 섬세하게. 아, 좋다. 코웨이 아이콘 정수기 2. 코웨이. 아, 허리야. 허리 보호대 쪼그리 몰라? 허리 보호대 쪼그리가 꽉꽉 잡아주니까 확실히 다르네, 달라. 이제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하세요. 예. 거기 허리 보호대 쪼그리 있어요? 알레르기. 그게 뭐가 문제야? 이 순간을 즐기는 나에게 집중해봐. 효과는 빠르고 졸음 걱정은 줄이고 알레그라와 함께 가장 나다운 순간이 계속되도록. 알레그라. 사람들은 성공한 기업 대표 A를 보며 말한다. 시대를 잘 타고났다고. 타고난 걸로는 여기까지 못 왔죠. 실력 있는 기업들이 마침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1:1 밀착 멘토링에서 투자 유치까지 IBK 창고. 복잡한 경영 업무도 한 플랫폼에서 IBK 박스. 한번 가볼까요? 실리콘밸리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그렇게 가장 진화된 금융으로 기업을 앞으로.